자, 우선은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리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가 가장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 숫자가 크면 한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굉장히 많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쪼글쪼글 그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기로 연습했어요. 정확히 그냥 한 패턴 또는 두 패턴의 큼지막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어떤 성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큼직하게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좌표를 찍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그려놓고 째글째글 조그만 그래프를 그려내지 말고,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주기가 뭐인 것이 파악이 돼야 돼요. 주기는 어떻게 구해요? x 앞에 개수분의 2파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6분의 파이다. 요거는 이제 먼저 구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의 한 패턴을 그려내야 돼요. 자, 그래프를 좀 그려 볼게요, 같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큼지막하게 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요. 큼지막하게. 쪼글쪼글 그리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 이렇게 큼지막하게. 오!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내요. 이야, 이 정도 한 두 패턴 정도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 패턴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럼 여기가 몇입니까? 6분의 파이가 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몇입니까? 6분의 2파이입니다. 이렇게 한 패턴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되셨죠? 자, 그래프를 그냥 큼지막하게 쓱싹쓱싹 그려놓고 최대값 3입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사인 그래프를 그려낼 거예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낼 건데 우선 이 부분 이해가 당연히 보자마자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해가 안 되냐면요. 여기 지금 K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K를 결정하지도 K를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박스 안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수능 보고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하자고 좀 약속을 하면 되냐면 K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자, 그럼 K를 몇이라고 정해놓고 이 문제를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K에다가 몇을 넣겠어요? 선생님, 저는요 1을 넣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K에다가 1을 넣으면요 지금 이렇게 짧은 구간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K에다 1을 넣으면 요건 주기가 2파이짜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K에다가 몇을 넣어놓고 분석을 먼저 해놓고 K를 조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K가 막 엄청 어려운 숫자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수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연수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K가 막 2분의 1, 뭐 3분의 2, 뭐 이런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해놓고 문제를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뭘 넣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이 그래프 사이즈에 꼭 들어맞는 K 값을 지정해 놓고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자, 하필 자연수니까 K가 12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K에다 12를 대입해서 이 아래 박스를 해석한 다음 K 값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셨어요? 다음,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안을 보는 겁니다. K 값이 많이 나와요? 몇 개 안 나와요? 몇 개 안 나오죠. 그러니까 K 값 자체가 자연수 막 100개, 150개, 200개 이런 거면 어떤 규칙성을 막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우선 좀 자신감을 갖고 K가 10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가 12라고 한다면 fx 그래프가요. fx 그래프가 sin 12x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아래 그려놓은 요 그래프와 주기가 꼭 들어맞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요거까지는 이해하시죠? 자, 근데 이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원래 이제 곡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대충 그냥 그릴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 곡선으로 그리실 분들은 곡선으로 그리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교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점만 잘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나 이렇게 펼쳐서 그리나 뭐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그려주시고요. 자, 그럼 교점이 지금 발생을 했죠. 자, 교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교점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여기 교점? 자, 이 교점의 y좌표를 a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 교점의 y좌표를 a라고 하는데 아래 집합이 돼 있죠. 어떤 집합이 있냐면 f 그래프는 사인입니다. g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예요. 저 널찍한 이 코사인 그래프가 g, 이렇게 올라온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f입니다. 원래는 직선 아닙니다. 곡선이에요. 근데 구분 지으려고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요 직선이 f입니다. 요 f에 f가 a가 되는 x 값이 g가 a가 되는 x 값 모임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게 이제 여기에 y좌표가 a예요. 요 y좌표가 a예요. 요게 이제 y는 a가 되겠죠. 요거까지는 파악되시나요? 네, y는 a가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교점이 발생을 했는데 요 교점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요 알파는 f에 알파를 넣어도 a가 되는 거 맞고 g에 알파를 넣어도 a가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럼 요 알파라는 요 원소는 왼쪽 집합에도 있고 오른쪽 집합에도 있는 거 맞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 점을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요 베타는 f에다가 넣으면 a가 되지만 g에다가 넣으면 a가 되지 않죠. 요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 베타는 f에 넣으면 a가 되지만 g에 넣으면 a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베타는 왼쪽 집합만 갖고 있는 거죠. 저 베타라는 건 f에다 넣었을 때 a가 되고 g에다가 넣었을 때는 a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왼쪽 집합만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베타는 왼쪽 집합만 갖고 있다.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왼쪽 집합만 갖고 있으면 이 말은 안 되는 거죠. 말 뜻을 이해하시나요? 자, 왼쪽 집합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 집합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베타라는 포인트가 발생을 하면서 요 나번 박스, 요 안에 있는 박스에 어긋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어긋나는지 좀 살펴볼 건데 지금 가장 기준이 12예요. 어쨌든 간에 12는 탈락입니다. 안 되는 숫자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K 값이 커지면요. 12보다 커지면은 이 사인 그래프가, 이 직선 모양의 이 사인 그래프가 더 쪼글쪼글해져요? 펑퍼짐해져요? 하면 더 쪼글쪼글해집니다. K 값이 커지면 X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쪼글쪼글쪼글해져요. 그래프가. 그 말은 얘가 더 촘촘히 그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그래프가 더 촘촘히 그려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더 되는 쪽으로 만들어질까요? 더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더 촘촘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촘촘히, 촘촘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교점이 발생을 했고 또 똑같은 짓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F에만 넣었을 때 생기는 베타라는 좌표가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촘촘히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촘촘 X. 됐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커지면 안 됨. 즉 촘촘하면 안 됨 이거죠. 촘촘 하면 안 됨. 자, 그러면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이 됩니다. 12보다 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12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1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1부터 11까지죠. 그럼 어때요? 몇 번만 하면 돼요, 이제. 11번만 대입해보면 되는 거죠. 많아봤자 11입니다, 답은. 자연수니까요.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11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작은 숫자가 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아까 그렸던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K가 몇일 때입니까? K가 12일 때 그래프죠. 자, 그럼 K 값을 줄여 나갈 거예요. K 값을 줄여 나갈 건데, K 값을 줄여 나가면 이 그래프가 펑퍼짐해집니다. 근데 적당히 펑퍼짐 해줘야 되는지 많이 펑퍼짐 해줘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냥 적당히만 펑퍼짐하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좀만 이렇게 그냥 대충 요 정도만 펑퍼짐하게, 지금 아까 3칸이었던 걸 4칸으로 늘려놨어요. 그래도 얘는 말이 안 되죠. 여기 또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펑퍼짐하게 그려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파악해봐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어느 정도 펑퍼짐 해줘야 되는지 이제 그려보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완전 대칭 형태예요.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자, 아까 3칸에다가 이렇게 한 패턴을 그렸어요. 3칸에다 한 패턴을 그렸는데 이게 2칸에다가 한 패턴을 그리는 거죠, 지금. 6칸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기가 2배가 되는 순간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널찍하게, 펑퍼짐하게 그렸어요.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그린 상황은, 이렇게 그린 상황은 K가 몇인 상황일까요? K가 6인 상황입니다. 6인 상황. 기존에 있던 K가 12일 때 그래프를 2배 벌려놓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도록? 대칭이 되도록이요.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벌려놓으면 교점이 2개가 생기는데요. 이쪽 교점하고 이쪽 교점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Y는 A를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요. 어때요? 여기서 생기는 걸 알파라고 하고 여기서 생기는 걸 베타라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히게 사인 그래프와 또 만나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긴 교점의 알파는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요 베타도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만족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형태로 그려줘야 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이해가 돼요? 자, 대칭 형태로 그려줘야 이 문제는 제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K가 6일 때가 이제 첫 번째 대칭 형태가 되는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대칭 형태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릴 건데, 또 아무렇게나 그리진 않을 거잖아요. 아무리 펑퍼짐한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대충 펑퍼짐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충 펑퍼짐하게 그리시면 요런 교점이 또 여기 이렇게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사인만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또 펑퍼짐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자, 코사인이 대칭되는 곳을 포인트로 그려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코사인이 대칭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 요 축에 대해서 대칭, 요 축에 대해서 대칭,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 지금 코사인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지날 때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요 포인트들이에요. 요 포인트들. 사인이 첫 번째 패턴에서 증가할 때 요렇게 오면은 계속 양쪽이 대칭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렇게 오면 양쪽이 대칭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쪽 교점하고 딱 떨어지게 만들어집니다. 요쪽 교점하고 딱 떨어지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어디 지날 때? 여기 지날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6분의 파이, 3 지날 때거든요. 6분의 파이, 3 지날 때.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sin kx인데요. sin kx인데 여기에 6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3이 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요만큼의 6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1이 되는 걸 찾아봐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1이 되려면 k는 몇이 되겠습니까? k는 3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6하고 3 사이에서는 분명히 여기 어딘가를 지날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k가 6일 때, k가 3일 때 가능합니다. 되셨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몇하고 몇만 검토해 주시면 돼요. 2랑 1만 검토해 주시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지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거든요. 자, 요거 12분의 2파이고요. 12분의 2파이고 요건 12분의 4파이예요. 12분의 4파이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건 12분의 3파이예요. 12분의 3파이. 12분의 3파이, 즉 4분의 파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여기에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이 되도록 만들어진다는 건 k는 몇 도 된다는 겁니까? k가 2가 되면 요 포인트를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죠. 널찍하게. 되셨어요? 자, 마지막 몇만 검토해 주시면 됩니까? 자, 요 포인트 지날 때 생각해 볼 건데 요 포인트 지날 때는 안타깝게도 k가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6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잖아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는데 이 전체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k가 2분의 3. 2분의 3. 자연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자연수 k로서는 요 포인트를 지나게 만들 수 없다 이거죠. 되셨어요? 자, 요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6분의 3파이 지금 보면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그 다음 대칭축이 6분의 3파이라는 사실은 아시죠? 그 다음 대칭축이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1 되도록 하는 k값, k1도 가능하다 이거고, 요 정도 눈치를 더 챘으면 좋았을 수도 있어요. 6의 약수가 돼야지 저것들이 대칭 형태로 만들어진다 까지도 파악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무튼 K값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볼게요.